자, 존슨앤드존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베이비 파우더나 타이레놀 같은 아주 친숙한 제품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존슨앤드존슨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그 회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전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회사가 어떻게 과거의 그 모든 영광과 또 오점들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감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자신의 모습, 말 그대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결단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하는 존슨앤존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우리가 아는 그 부드러운 이미지 뒤에는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친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쓰는 그 상쾌한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있잖아요. 이 제품이 원래는 1879년에 수술실 바닥 닦던 살균제였다는 사실. 이 작은 일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회사가 처음부터 소비자의 편안함,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단단하고 어떤 산업적인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거대한 제국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정말 뿌리부터 뒤흔들었던 거대한 위기들이었죠.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이 회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제품, 바로 베이비 파우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료인 활석, 탈크였는데요. 이게 종종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광산 근처에서 채굴되다 보니까 치명적인 오염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18년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터져 나왔을 때 그 파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회사가 이 위험을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니까요. 무려 4만 건이 넘는 소송이 빗발쳤고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0%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존슨앤드존슨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를 씁니다. 바로 텍사스 투스텝이라는 아주 교묘한 법적 전략인데요. 자, 일단 유령자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수십조 원짜리 소송 책임을 거기에 싹 다 넘깁니다. 그런 다음 며칠 만에 그 회사를 파산 신청해버리는 거죠. 논리가 뭐냐면 배상할 회사가 망했으니 우린 돈 못 줍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전략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 교묘한 전략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요. 긴 싸움 끝에 존슨앤존슨은 결국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합의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출혈은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존을 위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바로 회사를 그냥 둘로 쪼개버리는 결정이었죠. 당시 상황이 딱 이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였던 거죠. 그래서 경영진은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가장 익숙했던 자신의 팔다리, 바로 그 소비재 부문을 잘라내기로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존슨앤존슨이 탄생한 겁니다. 과거의 J&J는 소송 리스크와 느린 성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J&J는 혁신의약품과 첨단 기술이라는 로켓 엔진을 달고 높은 성장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전략적 분할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타이레놀, 리스테린 같은 소비재 부문을 캠뷰라는 새로운 회사로 분사시키면서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된 거죠. 미래 혁신을 위한 실탄을 완벽하게 장전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막대한 돈으로 새로운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기술 중심의 거인으로 변신했는지 그 놀라운 결과들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기존 폐암 치료제 시장의 절대 강자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결과는요, 놀라웠습니다. 특정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J&J의 신약 조합,
그러니까 리브리반트와 라즈클루즈를 같이 썼더니 기존 최강자였던 치료제보다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을 무려 30%나 더 줄이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였죠. 임상 결과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이 치료제의 매출 성장률이 무려 122.5%에 달했습니다. 성공적인 재탄생을 알리는 완벽한 신호탄이었죠. 하지만 제약 부문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존슨앤드존슨은 곧바로 다음 격전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의료기술, 그중에서도 미래의 수술 로봇 시장이었습니다. 다빈치라는 로봇이 꽉 잡고 있던 시장에 오타바라는 강력한 도전자를 내놓은 건데요. 수술대랑 로봇을 아예 하나로 합쳐서 비용과 효율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1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혈관 석회 제거 기술을 가진 쇼크웨이브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등 첨단 의료기기, 즉 메드테크 분야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신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월스트리트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주가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소비재 부문이라는 무거운 짐을 떼어내는 과감한 다이어트 이후에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130년 회사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평가도 아주 명확해요. 이건 우리가 알던 그 무거운 경기 방어주가 아닌데? 이런 반응인 거죠. 원래는 배당이나 꾸준히 주는 안정적인 주식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바이오테크 기업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로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 번에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회사의 중심축은 소비재에서 제약, 그리고 의료기술로 완전히 옮겨갔고요. 시장의 평가는 안정적인 방어주에서 고성장의 성장주로 바뀌었습니다. 골치 아픈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던 과제는 이제 고위험 혁신에 도전하는 걸로 대체됐죠.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오랜 정체를 깨고 기록한 역사상 최고 주가였습니다. 베이비 파우더의 부드러움 대신 혁신적인 치료제에 모든 것을 건 존슨앤드존슨.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있는 이 재탄생한 거인의 다음 행보는 과연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에 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